자, 19, 2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해외 독립운동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주로 해외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무장투쟁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뭐 폭탄 던지거나 뭐 아니면 일본하고 전투를 벌이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사회운동의 방식으로 우리 민족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우리 당시 독립운동의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민족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중요시했었던 그런 독립운동의 방향이죠.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면서 돈 많았던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동자라는 그 계급의 어떤 자유, 해방을 중요시했었던 그런 운동이었었다고 보면 됩니다. 요, 이거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었지만은 이거는 돈 많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인 자본가로부터의 해방도 추구를 했었던 약간 다른 운동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사이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회주의자 운동들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돈 많은 놈들은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의 운동 방향이 굉장히 달랐었고, 민족주의 운동은 주로 좀, 당시에는 좀 뭔가 알거나 돈이 많았었던, 뭔가 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하는 그런 운동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주의 운동이랑은 더더욱 같이 갈 수 없었던 운동이었던 거죠. 사회주의 운동은 주로 지식인이 처음 시작을 했었지만은 농민과 노동자가 주체가 됐으니까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돈이 많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이었었다. 민족주의 운동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일단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건 예전에 그 애국계몽 운동 때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 활동을 통해서 힘을 키우자고 하는 운동들을 했었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국계몽 운동과 같은 실력 양성 운동자들은 지금 힘을 키우자. 지금 일본이랑 싸우면 안 돼. 지금은 일단 힘을 키워야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로 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에 비해서 농민과 노동자가 주도를 했었던 운동은 파업과 농촌에서의 투쟁 같은 소작쟁이와 쟁이라는 건 투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파업, 아니면 이제 뭐 임금 인상 협의 그런 것들을 주도를 했었던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물산 장려 운동. 민족주의는 물산 장려, 우리 산업을 장려하자. 그리고 우리 대학을 설립하자. 그리고 농민들 글자 가르쳐 주자. 농촌 계몽 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고,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와 그리고 노동쟁이, 원산 총파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가야지만 우리나라 두 가지 운동의 흐름에서 이게 결국은 남한, 북한이 되거든. 남북한이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지만 앞으로의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적인 민족운동인 실력양성운동, 민족주의 계열의 요 운동부터 오늘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실력양성, 지금 설명했지만은 산업과 교육 이런 분야에서 먼저 일단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거야. 독립은 나중에 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좀 친일파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한국인들을 조금 문화적으로 대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했었죠. 물론 말로만 그렇게 했었는데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을 해도 일본이 어느 정도는 그냥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탄압하고 그랬었지만은, 이런 뭐 물산장려운동이나 이런 거 사회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까지는 일본이 용인하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이 문화 통치 덕분에 우리의 실력 양성 운동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단은 힘을 키우자. 일단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대표적인 운동 세 가지. 물산장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운동은 넘어가고 농촌계몽운동. 요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운동이라는 것은 실력 양성 운동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 중에서 나중에 친일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막 그렇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자치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산장려, 밀립대학, 그리고 농촌계몽 세 가지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물산장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920년대 때 회사 설립하려면 총독부 허가 받아라 라고 했었던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설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일본 상품에 대한 그리고 관세가 이제 없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기업을 많이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민족의 경제적인 자립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상품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상품 사서 우리 경제를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시작됐었고, 이 운동은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조만식, 이 평양이라는 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죠. 옛날에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었고, 이런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었고, 나중에 평양의 남북 공동회담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김정일을 만나러 갔었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조만식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을 합니다.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확산되면서 서울까지 확산이 됩니다.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 물건을 사주자는 겁니다. 아이고. 당시 나왔던 포스터인데 이게 자스카리 우거뜬 망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시에는 거꾸로 읽었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해서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이라는 면 제품입니다. 면 제품 태극성 광목이라는 이제 면 제품이고 그 브랜드 이름이 태극성이야. 태극성이라는 우리나라 면 옷을 사입자라는 거죠. 당시만 나왔던 포스터들 몇 개 보면은 이런 거 우리 것으로 살자. 조선물산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우리는 여기 보면은 남의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당시는 한글이 통일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맞춤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물산장려운동 광고입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당시 조선일보에 광고가 났던 기사고 퍼레이드 행사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 많이 사서 쓰자 라고 했었고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은 당시 이 글을 보면은 이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보세요. 조선 독립은 당분간 절망적. 지금은 독립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일본이 너무 힘이 세. 그래서 조선은 힘써서 교육과 산업, 문화시설에 열중해서 실력 양성에 주력하자. 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이론에 따라서 진화하는 국가는 센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약한 국가는 지금은 일단 힘을 키우자. 약한 나라는 먹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일단은 힘을 키울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런 물산장려 운동 같은 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일본 상품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그리고 근검저축, 뭐 금주, 금연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같은 이런 구호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물산을, 우리 토산품, 그러니까 우리 국산품이야.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독립할 힘을 키우자고 한 건데, 보니까 막 운동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돈 많은 애들만 얘네들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농민과 노동자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이 운동은 야, 니네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분열이 일어났고 일본이 또 방해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그래서 이 운동이 막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당시 특히 일부 한국 기업인들 중에서는 물건 잘 팔리니까는 우리나라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고 중단됩니다. 20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은 밀립대학. 힘을 키우자.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제 교육 인재를 키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 대학을 설립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대학 설립하자는 겁니다. 대학 설립하자. 우리가 만든 대학. 어, 당시 이승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이승훈 그리고 이상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이 사람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 나중에 일제시대 때 최고로 많은 인원이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인 신간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그 기성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만들어진 기념샷입니다. 기념샷. 그렇게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승훈, 이상재 같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었고 전국적으로 돈 모읍니다. 돈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 그래서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1천만 원이면 대학교를 당시에 설립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모금운동 성과가 좀 저조해서 당시 그 홍수가 나가지고 요걸 진행했던 23년도에 홍수가 나서 모금운동이 좀 저조를 했었고 일본이 또 정치운동이라는 구실을 들어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결국은 이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했고 한국인들이 다시 새 대학을 설립할까봐 일본이 그냥 우리가 설립해줄게 라고 하면서 경성제국대학 이라는 대학을 설립해준데 이게 지금의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이게 당시 경성제국대학의 모습이죠. 경성제국대학의 모습이고 지금의 서울대입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나는 일본이 서울대 세웠으니까 나는 서울대 안 가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옛날에는 뭐 친일파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해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울대. 자치운동은 좀 나중에 보고 친일파들로 나중에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고 농촌계몽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글자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문맹퇴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농민들에게 글자를 주로 누가 가르쳐 주냐면은 이제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당시에 몇 안 되는 대학생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우리 농민들 글자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좀 똑똑한 국민이 되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 운동을 했던 회사 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과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라는 것은 민중 속으로라는 말의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 지식인들은 아까도 봤지만은 지식인들 그러니까 뭔가 좀 아는 애들은 민족주의 운동도 했었고 사회주의 운동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가 여기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같이 하면서 러시아의 요 운동을 베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문자 보고 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했었고 구호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이런 것들을 전개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주의 운동은 돈 많은 애들이 주도를 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돈이 좀 일단은 목적이 되는 조선일보 글자 가르쳐준 이유 뭐겠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저 신문 많이 팔아먹으려고 신문 팔아먹으려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신문이 이제 팔릴 테니까 그런 의도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을 했었던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오래 가지는 못했었다 이 운동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운동을 보겠습니다. 자치운동이라는 것은
음, 일본에게 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처음 했던 사람인데 약간 타협적인 모습을 조금씩 보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시작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의 지방인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냥 지방 자치만 하자. 참정권만 얻자는 거예요. 참정권과 자치권만 얻자. 그래서 일본과 타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우리가 지금 독립 못하니까, 지금은 일본이 넘쳐서 독립 못하니까는 우리가 거기서 정치권만이라도 좀 얻어내자라고 하는 운동, 일본에게 지배받는 것을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광수, 제일 대표적인 친일파, 김성수, 최린 같은, 김성수는 고려대 지은 사람이라는 전에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좀 게으르고 썩어 빠졌고 뭐 하는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개조하는 첫 번째 운동으로 자치운동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만 이미 친일파 길로 들어선 이 사람들이 시작을 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그냥 오답으로 정도만 이제 수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력 양성 운동이고, 이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는 방금 전에 봤듯이 일본이 허용해주는 한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친일파 운동으로 변화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일본의 탄압에 쉽게 무너졌고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추구했다. 이거 맞는 건데 틀리다고 나올 것 같네. 맞네.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랑 노동자 계급의 평등, 해방을 추구했었죠.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라 빚을 갚자 대구에서 시작한 건 뭐야 그거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자치운동의 성과로 일제는 조선의 의회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분하로드는 민중 속으로, 실력 양성은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했었고, 조만식은 물산장려, 조선일보는 문자보고, 최린 이광수는 자치운동, 이상재 이승우는 밀립대학,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었죠. 물산장려 운동을.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민족경제 자립,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이죠. 실력 양성 운동. 근대교육, 신문화 건설,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구호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이거 밀립대학,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이거는 문자 보급, 그리고 조선 사람, 조선법 물산장려, 민중 속으로 그나로드, 그리고 정치적 결사, 자치운동입니다. 자치운동 여기 보면은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자라는 개소리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